어느덧 암호화폐가 국내에 선보인 지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암호화폐 시장은 명확한 규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숙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며 많은 사건, 사고들이 넘쳐났던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과거와는 다르게 한층 더 성숙된 모습과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글로벌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더스페이스는 향후 10년간 암호화폐 시장을 움직일 핵심 요소는 무엇인지, 전문가들은 어떤 시선으로 이 시장을 전망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This is where we train. This is where we grow.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스페이스의 김유라입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해외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와 전문 애널리스트, 그리고 크립토 전문 기자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흥미로운 분석과 생각을 보기 쉽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빗이 문을 연 2013년 4월을 가상자산 산업의 최초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백 개의 코인들이 화려하게 혹은 존재감 없이 상장했다가 사라지기 일쑤였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되었죠. 일부 전통금융권은 거래소와 제휴하거나 관련 상품들을 제한적으로 출시하는 식으로 잠깐 발을 담궜다 빼기를 반복했고, 국내외 정부와 감독당국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면서 가끔 엄포를 놓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서야 유럽연합이 가상자산 포괄적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고, 한국에서도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자리 잡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까운 개인 투자자들의 관행, 규제가 없는 틈을 타 큰 수익을 실현해 보려는 세력들, 거래소를 둘러싼 가격 펌핑과 상장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가격까지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이정표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꼽는 것은 단연 법인의 시장 참여입니다. 1956년 국내 주식시장이 출범한 이후 한동안 개인 투자자들만 투자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식시장은 펀더멘털에 대한 분석 없이 루머로만 거래가 됐다고 전해지는데요.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성숙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법인이 들어오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도 법인이 들어오게 되면 주식시장과 같이 변동성이 줄어들고 제대로 된 투자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업계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국내 거래소의 관계자는 법인 유입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2030년까지 약 46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식시장에 법인 투자가 들어오면서 국내 기업들의 주가 수익 비율이 10배로 뛴 것과 같은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암호화폐 상승장에만 쏠려 있는 분위기입니다. 초단위로 요동치는 가상화폐 급등락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시장은 내년으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후로 비트코인 발행량은 한정돼 있고 역사적으로 반감기마다 가격 상승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MK 위클리의 기사에 의하면 한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이 비트코인 매수를 시작하기에 적기라는 말들이 나온다. 비트코인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부터 소액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내 투자자들이 몰리는 알트코인 매수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올 4분기는 물론 내년 1분기까지 알트코인 매수는 권하지 않는다. 자칫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알트코인을 선호하기 때문에 가격 쏠림과 부침도 더 큰데 반감기까지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거래소 OKX를 이용하시면 6만 달러 트레이딩 이벤트와 매월 좋은 프로모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현물 거래는 물론 선물 거래도 가능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조해주세요. 약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랩스의 소송 결과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SEC는 지난 7월 뉴욕 지방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를 요청한 상태인데요. 이에 리플랩스는 끝까지 소송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각국 정부가 추진 중인 CBDC 발행이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발전 전략을 담은 BOK 보고서에서 일부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도입을 추진 중이며 한국은행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디지털 혁신 전략으로 CBDC를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각국 중앙은행이 자체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경우 블록체인 생태계와 디지털 경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지만 기존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 IT 버블이 꺼질 때처럼 옥석들이 가려지고 확장성 있는 사업 모델만 남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렇듯 암호화폐 시장은 국내에 모습을 나타낸 지 1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 보입니다. 하루빨리 합리적인 법적 규제와 제도를 정비하고 명확한 투자자 보호법이 만들어지면 시장은 한층 더 성숙해지고 발전해 갈 것입니다. 또한 기관 투자와 법인의 시장 참여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게 될 때 비로소 암호화폐 시장은 진정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